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우터는 일반적인 편집 툴에서 이제 모션이라는 그런 기능과 동일한데요. 화면을 이동을 해주고요, 회전을 해주고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션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움직이는 화면, 회전을 하는 화면, 그리고 크기가 조절이 되는 화면 등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되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PIP 화면까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큰 화면에 작은 화면들이 표현이 되는 PIP 화면, 이와 같은 작업에 지금의 레이아우터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등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평면을 포함해서 3D 모드에서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의 다양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서는 레이아우터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 학습 폴더에서 이미지 1번과 2번, 3번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미지 1번 파일을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움직임이 없는 정지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립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퀵 메뉴가 나타나면요, 저기 레이아우터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F7 사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인포메이션 패널에 레이아우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레이아우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우터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자, 하나의 뭐 단독 프로그램을 보듯이 기능들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트랜스폼은 이제 변형을 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위치와 회전, 크기 등 뭐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쪽엔 타임라인이 있죠. 예, 타임라인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우측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현재 2D 평면 모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만 좀 키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키워주고요. 자, 2D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자, 화면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원래대로 되더라고요. 안쪽에 원 부분에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회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포인트를 사용하면 이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3D 모드에서는 이제 좌표라는 게 생겨납니다. X, Y, Z축에 대한 좌표를 통해서 위치, 회전,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나 회전을 할 때 Z축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은 이제 X축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자, Y축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Z축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축에서 설정을 해보면은 해당 축으로만 이동이 되고요. 컨트롤 Z. 그죠? 이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Z축인데요. 뭐, 자, Z축을 정확히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죠? 자, 파라미터 쪽으로 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의 X, Y, Z축에 대한 설정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Z축의 값을 뭐 가령 5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뒤로 물러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다시 자, 100으로 설정. 그러면 뒤쪽으로 이제 100에 해당이 되는 수치만큼 더 밀려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0으로 설정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고요.
자, 이처럼 3D 모드에서는 Z축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Z축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화면 구성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사용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에서 회전을 할 때의 그 방향이고요. 자, 여기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됩니다. 3D 모드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라인을 보이거나 이제 숨기기 할 때 사용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 가이드라인은 세이프 에리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셀렉트 툴이 있습니다. 셀렉트 툴은 기본 툴이죠. 해당 화면을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뭐 회전을 하고 기본적인 이제 변형을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줌 툴이 있습니다. 줌 툴을 사용하면 먼저 화면을 자, 이렇게 확대 축소해 줄 수 있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 있고요. 자, 손바닥 모양의 펜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화면의 위치죠. 작업 영역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언두 리드를 통해서 작업 실행, 취소, 다시 번복하기 등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화면을 이제 센터에 맞추기 위해서 센터링.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작업 영역에 현재 화면의 크기를 맞추기 위한 핏 기능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화면의 비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시 핏을 통해서 맞춰줍니다. 자, 2D 모드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뭐 일반적으로 2D 모드에서 가장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됐습니다. 자,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크롭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크롭은 화면을 자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화면의 특정한 부분이 필요 없어서 혹은 문제가 되는 그런 화면이 있다면 지금의 크롭을 통해서 이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요. 포인트를 잡고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실제 이제 작업 레코드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라지는 화면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이동을 해줄 수 있고요. 됐나요? 자, 크롭은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리셋 올 그래서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고요. 다시 트랜스폼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우측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조금만 줄여주고요. 자, 파라미터는 직접 수치를 통해서 원하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앵커는 이제 중심점이죠. 중심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중심점은 회전을 할 때에 회전 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에 대한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하는 중심점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X, Y축 혹은 뭐 3D 모드에서 Z축을 사용을 해서 축에 대한 변형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 기능이죠. Set Default 파라미터 각 파라미터에 모두 있는데요. 초기 값으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되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포지션은 위치에 대한 설정 역시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설정하는 방법 동일하고요. 클릭해주고 블록을 만들어서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주면은 이제 수치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됐죠? 자, 계속해서 스트레치는 이제 크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현재 불러온 이미지를 보면은 현재의 프로젝트, 즉 시퀀스의 규격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양쪽에 여백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딱 맞춰 주고자 한다면은 지금의 스트레치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프리서브 프레임 스펙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율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기능을 해제를 하게 되면 크게 조절이 될 때 현재 비율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설정이 되는 그 비율대로 크기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X, Y 축 모두 이제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축에 대한 크기만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Y축의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좌우에 여백이 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즉 수평에 대한 크기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자, 여기 수평에 대한 그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리셋을 해주고요. 자, 프리서브 프레임 스펙을 해제를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화면이 좀 넓어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본의 비율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됐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상태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는 회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절 요 기능이죠. 예, 조절 기능 위에서 이제 좌우로 클릭 드래그 해보면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리셋을 해주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은 이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슬라이딩 되는 장면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것이고요. 자, 오퍼시티 앤 컬러는 이제 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죠? 투명도에 대한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면 이제 백그라운드까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투명도 살짝 조절을 해주고요. 이제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사용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크기를 자, 리셋을 해주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여백이 있죠? 자, 여백의 컬러 자, 특정한 색깔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처럼 특정한 색깔을 백그라운드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쪽에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엣지 부분인데요. 경계 부분에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PIP 화면을 표현을 하는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림자가 필요하다면 역시 드랍 섀도우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기능 또한 다음 강좌에 있을 PIP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의 수치를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맨 위쪽에는 여기 소스 크랍이 있죠. 크랍 화면을 잘라주는 그 기능이죠. 자, 여기에서도 직접 화면을 잘라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프리셋으로 가봅니다. 자,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디폴트와 그 다음에 핏, 하이트, 핏, 위드스, 그 다음에 오리지널 사이즈 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주로 여기에 사용이 되는 이제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이제 설정한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다음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프리셋으로 등록을 해 놓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프리셋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뉴 프리셋이죠. 자, 클릭을 해보면 여기 레이아웃에 새로운 프리셋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그러한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예스를 누르면 프리셋 이름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나고요. 자, 거기에서 이름 적당하게 입력을 해주고 OK를 해주면 여기 새로운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프리셋은 이제 다음 작업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프리셋을 사용을 하는 방법은요,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타임라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타임라인은 지금 원래의 우리가 편집 창에서 사용이 되는 타임라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레이아우터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슬라이딩 되는 장면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포지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화면의 크기는 현재 이제 수평으로 맞춰진 상태이고요.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키프레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화면 밖에서, 우측 화면 밖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를 해주고요. 자, 요 정도 됐죠? 됐습니다. 자,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봅니다. 한 4초 정도 해볼까요? 천천히 이동이 되게 4초로 시간 이동을 해주고요. 자,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반대쪽 화면 밖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을 역시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문제가 있네요.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하고요. 자,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줍니다. 지금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자, 키프레임을 모두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만들어줍니다. 4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예.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빼줍니다. 자, 바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예, 애니메이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자,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예, 뭐 여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일단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삭제를 해주고요. 예, 화면을 자, 이렇게 빼줍니다. 역시 수평을 유지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현재 지금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됐고요. 자, 키프레임을 자, 이제서야 좀 만들어지네요. 자, 뭐가 잘못이 됐었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줍니다. 4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 밖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아까는 자, 체크할 때에 순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인데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문제가 된다면 뭐 키프레임을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4초 동안 슬라이딩 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에 작업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슬라이딩 되는 장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레이아우터를 사용하게 되면 자, 화면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모션 작업에 적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미지도 똑같은 작업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2번을 위쪽 트랙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간격을 맞춰줘야 되겠죠. 요 정도, 자, 요 정도의 간격을 두고 뒤따라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현재의 이미지 2번 클립은 레이아우터의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레이아우터 더블 클릭해서 앞선 작업처럼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미지 1번과 2번의 실제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뭐 작업한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기억을 한다고 해도 제법 이제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특정 레이어에 작업된 그 속성을 다른 레이어 즉 클립에 상속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포토샵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클립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레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네요. 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하튼 이미지 1번 클립의 속성을 이미지 2번 클립에 이제 상속을 시켜준다면 이미지 1번에 사용이 됐던 레이아우터를 이제 똑같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자, 이게 이제 리플레이스 기능인데요. 보통 이제 어트리뷰트라는 이제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데 에디오스에서는 리플레이스라는 그러한 메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사를 해봅니다. 이미지 1번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카피를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2번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우측 마우스 버튼. 자, 리플레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를 사용하면 이미지 1번에 복사된 이미지 1번의 모든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모두 상속을 받으면 이미지마저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자, 지금은 이제 효과에 대한 작업만 상속받으면 되니까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확인해 보죠. 자, 확인해 보면 앞서 레이아우터에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션, 슬라이딩 되는 모션이 그대로 상속받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리플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클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상속 시켜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3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트랙이 모자르죠?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애드, 비디오 트랙만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새로 만들어졌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 이미지 3번 위쪽 트랙에 적용을 해줍니다. 역시 간격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였나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정도군요. 자, 그럼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시작점 이렇게 갖다 놓고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이제 이미지 1번이나 이미지 2번에 속성을 상속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미지 1번이나 2번을 자, 복사를 해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카피,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 인서트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위쪽 트랙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자, 붙여넣기가 됐죠. 자, 간격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격 맞춰주고요. 자, 확인해 보면 이미지 1번이 이미지 2번 다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클립만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사용하면 작업이 이루어진 이 클립을 또 다른 클립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이제 살펴보자면, 자, 현재의 이 상태죠. 자, 이미지 1번, 자, 이미지 1번을, 자, 여기 지금 빈에 있는 이미지 3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3번 선택을 해주고요. 우측 마우스 버튼, 자, 복사를 해볼까요? 카피, 됐죠? 카피가 됐고요. 자, 이제 이미지 1번 선택을 해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 역시 리플레이스. 자, 여기서 5를 사용하면 여기 지금 이미지 3번의 모든 속성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이제 클립만 상속시켜 줍니다. 자, 클립만 상속받으면 자, 지금 현재 타임라인에 있는 이미지 1번에 뭐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뭐 그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클립만 바뀌어지게 됩니다. 적용을 해주면은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리플레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정 클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상속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중인 클립을 이제 다른 클립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레이아우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작업처럼 뭐 슬라이딩 되는 장면이나 뭐 크기가 조절이 되거나 회전이 되거나 등등의
다이내믹한 그 작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이아우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PIP 화면이죠. 예, 배경화면 위에 또 다른 작은 화면을 여러 개 표현을 해주는 픽처 인 픽처, 즉 PIP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